자, 여러분,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정확히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리는 온통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엔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여기저기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죠. 주머니에는 두둑한 돈다발이 들어있고 어제 산 주식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일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냥 주식 계좌만 보고 있으면 돈이 복사가 되는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가장 탐욕스러웠으며 끝내 가장 비참하게 막을 내렸던 1920년대, 일명광란의 20년대와 대공황 직전의 법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콘텐츠를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무기 하나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주식 계좌와 부동산 시장에 끼어 있는 거품을 감지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 즉 부의 감각을 얻어가시게 될 테니까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과연 지금 우리는 안전할까요? 100년 전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러 지금 바로 1929년에 뉴욕 월스트리트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구두 닦기 소년의 전설로 문을 열어야겠네요. 월스트리트의 거물, 조지프 케네디의 일화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이자 당대 최고의 투기꾼이었던 사람입니다. 1929년의 어느 날 아침, 케네디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구두를 닦으러 갔습니다. 구두를 닦던 소년이 아주 신나서 광을 내며 케네디에게 말을 걸었죠. 선생님, 혹시 그 주식 사셨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이 딱 매수 타이밍이에요. 철도주랑 석유주가 끝내주거든요. 저도 어제 팁 받은 걸 몽땅 털어 넣었어요. 케네디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에게 소리쳤죠. 지금 당장 내 주식을 전부 다 팔아치워. 단 한 주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현금화해.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지금 시장이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왜 다 파시는 겁니까? 케네디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거리의 구두닦기 소년마저 주식 이야기를 하며 내게 종목을 추천할 정도면 이 시장에 들어올 사람은 이제 다 들어온 거야. 남은 건 폭락뿐이지. 이 이야기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경고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920년대 미국은 어땠길래 초등학생이나 다름없던 구두닦기 소년까지 주식에 미쳐 있었던 걸까요?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스페인 독감도 물러갔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인생 뭐 있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즐겨야지. 네, 바로 욜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미국은 전쟁 물자를 팔아치우며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사람들의 주머니엔 돈이 넘쳐났죠.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진짜 세상이 바뀐 게 바로 이때입니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라디오가 보급되고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차를 붕어빵 찍어내듯 만들어냈죠. 원래 자동차는 부자들의 장난감이었는데 이제는 공장 노동자도 몇 달 월급을 모으면 마이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1920년에 800만 대였던 자동차가 1929년이 되니까 2300만 대가 되어버립니다. 도로가 깔리고 주유소가 생기고 모텔이 생겨났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번영은 영원할 것이다. 가난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지른 결정적인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바로 할부 구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신용카드로 할부 긁는 게 숨 쉬듯 자연스럽지만 당시만 해도 물건은 돈을 다 모아서 현금으로 사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외상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고객님, 일단 가져가세요. 돈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즐기세요. 이 슬로건이 미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서 현재의 쾌락을 샀습니다. 빚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 할부 시스템이 주식시장에 적용되면서 진정한 광란이 시작됩니다. 바로 마진 거래, 즉 신용 미수 거래의 탄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이 100만 원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900만 원을 빌려줘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주식이 10%만 올라도 내 원금 1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100%가 되는 기적의 논리였죠.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계속 오를 거니까 빌린 돈 이자 좀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최고의 인기 주식이었던 ACA 라디오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었죠. 이 회사의 주가가 1년 만에 몇 배가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샀습니다. 옆집 철수 엄마가 샀다니까 나도 사고, 회사 김대리가 샀다니까 나도 샀죠. 칵테일 파티에 가면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벌었어? 이번엔 어떤 종목이 대박이래?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패배자 취급을 받았죠. 심지어 은행들도 미쳐 돌아갔습니다. 기업에 대출해줘서 공장 짓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하라고 돈 빌려주는 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발 돈 좀 빌려가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빚쟁이가 되었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라는 숫자가 계속 빨간색으로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 경제학에서는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버블은 바늘 하나면 충분히 터집니다. 1929년 가을이 되자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할부로 산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 차, 새 라디오, 새 가전제품.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어진 거죠.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죠.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에 괴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개장 종이 울리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은 사자 주문이 쏟아져야 하는데 갑자기 팔자 주문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 누가 파네? 나도 좀 팔아서 이익 실현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들이었죠. 그런데 이 매도 물량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객장에서 중개인들이 손짓과 고함을 질러가며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티커 테이프라고 불리는 긴 종이 띠에 인쇄되어 나오는 전신 기계로 확인했죠. 그런데 매도 주문이 너무 폭발적으로 쏟아지니까 이 기계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00인데 기계에서는 30분 전 가격인 $120가 찍혀 나오는 시기였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금 내 주식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이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팔아주세요.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중개인들은 옷이 찢겨나가고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자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에 거물들이 자살했다더라. 누구누구가 파산했다더라. 다행히 오후에 은행장들이 모여서 긴급 자금을 투입해 주식을 사들이면서 겨우겨우 진정시키는 쇼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죠. 휴, 역시 미국 경제는 튼튼해. 잠깐의 조정일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며칠 뒤인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그 어떤 방어막도 소용없었습니다. 댐이 무너진 겁니다. 하루 만에 16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처리 불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주식 휴지 조각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신사들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100 사던 주식이 $1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마진 거래, 즉 빚투였습니다. 내 돈 100만 원에 빚 9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100만 원은 진작에 다 날아가고 증권사에 갚아야 할 빚만 4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주식은 사라졌다 있는데 빚은 남았습니다. 갚을 능력은 당연히 없죠. 개인이 파산하자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파산합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파산합니다. 은행이 망하니 예금해둔 선량한 시민들의 돈까지 다 날아갑니다. 당시에는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뒀는데 은행 문이 닫히고 셔터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으로 몰려가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떨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봤던 일자리를 구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목에 건 신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때 풍경입니다. 화려했던 재즈의 선율은 멈추고 우울하고 참담한 침묵만이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929년의 비극입니다. 듣다 보니 어떠신가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100년 전 이야기인데 마치 어전을 뉴스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있습니다. 1920년대의 라디오 주식 열풍은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닮았고 2020년대의 코인 열풍, AI 열풍과도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치켜 쓰는 분위기. 그리고 구두 닦기 소년처럼 평소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들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블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엔 달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 과거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 이 달콤한 착각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남들이 모두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프 케네디가 구두 닦기 소년의 말을 듣고 시장을 떠났던 그 냉철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 같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합니다. 1929년의 비극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과도한 빚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경제는 영원히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호황 뒤에는 반드시 불황이 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름이 영원할 것처럼 옷을 얇게 입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겨울을 대비해 두꺼운 외투와 식량을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929년에 뉴욕을 휩쓸었던 광기와 그 처참했던 결말.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시장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인간 본성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부디 그 화려한 파티에 불빛의 눈이 멀지 않으시기를, 그리하여 다가올지도 모르는 겨울을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게 돈과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